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금요일에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뭐 남편은 아내 또 이 아내는 남편 어떤 불평, 불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이 되는 특정 행동들이 최근에 생기고 없었던 게 생겼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도 있었던 행동을 내가 그때는 못 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것을 매력으로 느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이제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혼까지도 고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그러니까 연애 때는 좋은 것들이 결혼했을 때는 정말 불편한 것들, 그 특성들, 여성편, 그러니까 아내들의 특징이 되겠죠. 네, 이것 7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런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그 특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만 취하고 어떤 그 성격적 특성, 나쁜 것을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취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특징, 좀 불편한 특징들도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는요, 소녀 감성의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연애 때 너무 좋죠. 그죠? 조금만 해도 막 깔깔깔깔 웃어주고, 조금만 해도 막 울어주고, 그죠? 위로도 잘해주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 생활하게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로 비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감성이 풍부하고 귀엽고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 결혼 후에는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짜증도 잘 부리고 잘 울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배우자를 괴롭히게 되죠. 사람이 이 상대가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약간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빠르게 강하게 감정 기복을 보이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전이가 돼요, 그 감정이. 그러면 정말 어떤 진이 빠지죠. 기가 빠지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애하시는데 너무너무 소녀 감성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결혼을 하면 기가 빠지겠구나. 뭐 그래도 하신다 그러면 하셔야죠. 자, 그래서 특정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보다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삐져서 회피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 몰라. 이러고 그냥 땡이에요. 네, 자기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소녀랑 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남성분들이 이런 여성분들 참 좋아합니다.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 뭐 예를 들어서 캠핑 같은 데나 아니 어디 놀러 갔을 때 정말 요리 솜씨를 뽐내고 또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대단한 이태리 요리 같은 것들이 쫙 하고 나왔다. 그러면 막 남자 입장은 설레죠. 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남편에게 어마무시한 가사 분담을 떠넘기는 스타일이 됩니다. 예,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하다가 던져놔요. 네, 그러면은 설거지, 요리나 플레이팅, 요거는 사실 생각보다 물론 되게 어렵고 중요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재료 손질하죠? 치우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죠? 물건 사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연애할 때는요, 요리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 모습에 따뜻함, 그러니까 정말 모성애가 느껴져요. 아, 나 진짜 저런 여자랑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저녁에 탁 들어오면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그다음에 뭐 와인 한 병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 깜파스, 스파게티 이런 것들 만들어 주겠구나. 야, 나 정말 결혼하면 행복하겠네. 근데 실제로 결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일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자꾸 집안에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냥 간단히 먹어도 될 거를 막 뭐 엄청난 요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뒤처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남편 몫이 됩니다. 네. 자, 문제점은 어때요? 남편이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기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하인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단지 요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가정적인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학원도 욕심 부려가지고 막 다섯 여섯 개씩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본인이 안 해요. 네, 신랑복 가래요. 그러면 저녁에 어디 가서 운동 한번 못 하고요. 퇴근하고 예, 친구들하고 술 한잔 못 먹습니다. 계속 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까지 학원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새벽 6시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장난이 아니죠. 네. 자, 세 번째 볼까요? 일 열심히 하고 독립적인 여성. 캐리어만 멋지죠. 연봉도 막 진짜 고소득 연봉이면 남성들 살짝 기대합니다. 저런 여자랑 살면 정말 살면 좀 편하겠어.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여성들은요, 남편이 필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예. 남편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존심이 강한 모습에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뉴요커 같고 시간 쪼개서 일하고 막 열정 뿜어내고 막 이러면 야, 진짜 듬직하다. 남자로서 봐도 존경스럽다.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남편을 살짝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리가 실제로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각자 사는 게 됩니다. 네. 자, 문제점이 뭐죠? 부부간의 유대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각자 따로 사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캐리어만 멋있고 당당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게 매력이었는데 결국 결혼 생활 해보면 나는 찬밥이고 외롭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요, 남편을 잘 챙기는 헌신적인 여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연애 보면 막 회사에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막 기다려주고, 일 열심히 해, 뭐 나 괜찮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희생을 강요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이런 여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의 교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배려심, 희생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부유함 아니면 네가 나에 대한 어떤 정신적 지지 뭐 이런 식으로 등가 교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애에 정말 잘 챙긴다, 헌신적이다라고 하면 살짝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연애할 때 어떨까요? 나는 오직 네가 행복하면 괜찮아. 너 편하면 돼. 나 기다릴 수 있어. 일 열심히 해. 라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떠죠? 감동합니다. 내 여자친구 너무 좋아. 세상에 친구들 모임도 기다려주고 뭐 약속했는데 늦어도 이해해주고. 자,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연애 때 너한테 이렇게 희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갑질할 거야. 정신적으로 갑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 이렇게 바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배려해 주니까 나 그만큼 럭셔리하게 살래. 명품으로 소비하고 처갓집에 돈 갖다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내가 그만큼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거 부담 없으면 이런 사람이랑 사셔도 되죠. 네. 자, 그래서 문제점이 뭘까요? 배우자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가 교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조건적인 관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피로감, 관계의 피로감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또 다섯 번째요. 이런 여성분들도 사실은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성격이 털털하고 쿨한 성격 있잖아요. 됐어, 괜찮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무신경하고 무뚝뚝한 여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안 변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쿨하고 당당하고 그래 뭐 털털하고 뒤끝 없어 내 여자친구. 근데 살아보니까 야, 내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도 얘가 모르네. 응? 뭐 이런 식이죠. 되게 서운하죠.
뭐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저기 그 회사에서 심한 장염이 걸려가지고 조퇴를 하고 그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겨우겨우 퇴근을 했대요. 근데 분명히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아픈 걸 모르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매운탕을 끓여서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서러웠다고. 예, 실제 사례입니다. 네, 제 친구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애할 때는 사소한 일을 신경 쓰지 않아서 너무 편하죠. 그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유롭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구속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네. 결혼 관계에서도 무신경하고 애정 표현이 적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남편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밖으로 돌게 되고 자꾸 밖에서 어떤 이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도 매일매일 술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예, 뭐 술자리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술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냥 그리고 술 깨면 바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문제점 어떨까요? 이 남편이 정서적인 교류를 원해도 무관심하고 그냥 동네 사람 대하듯이 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깊어지거나 진지한 상의가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자, 6번째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도 좋죠. 핵인싸, 친구 많고 활발한 여자들. 어디 가서도 정말 주목받는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안 챙기고 동네 사람들만 챙기고 다닙니다. 예, 동네 언니들, 교회 언니들, 뭐 학부형 모임 이런 데 가서 대장짓 하냐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되게 서운하죠. 네, 그래서 이 연애할 때는 사교성 좋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특히나 어떤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이러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아, 정말 듬직하다. 여자지만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죠? 남편, 가정보다는 친구들, 그다음 지역사회 모임 이런 데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집안일 같은 거 잊어버려요.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 생일 잊어버리고 뭐 아이들 뭐 학원 보내는 거 뭐 준비물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밖에서 노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소통과 교류는 줄어들고 남편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집을 지키는 게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하고 알콩달콩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는 항상 바쁘십니다. 밖에 나가서 대외 활동하신다고.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여자. 네, 사실 총각들은 이런 여자 되게 매력적이죠. 운동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다음에 긴 생머리 뭐 이러면 환장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매력이 사라지고 진짜 지만 꾸미는, 지 외모에만 집착하는 여자로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연애할 때는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거에 그냥 폭 빠집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모습, 네, 친구들하고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도 돋보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필라테스를 매일 하고 주말이면 골프 치고 미용실을 뭐 한 달에 2번씩 가고 네일 아트 받고 이러면 정말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러면 신나죠. 남자 입장에서. 어디든지 데리고 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근데 이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다이어트, 운동, 성형 자기만 챙깁니다. 자기 외모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정보다는 본인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족 간의 시간, 대화보다는 미용, 패션 이런 데 돈과 시간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가정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삼아 7가지.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것은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본인들이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소녀 감성이다. 그러면 살짝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죠.
나 그런 줄 몰랐어?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기분파야. 나 원래 잘 울고 잘 화내.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또, 어떤 특성을 선택했다. 내가 정말 털털하고 쿨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났다. 나 그거 좋아서 만났다. 그러면 따뜻하고 섬세한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매력은 충분히 누리시고 단점은 눈 감아 주시는 것이 현명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하는 비법입니다. 네,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주말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